네, 주진님, 현단체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찍으실래요? 이거 놓고 가네. 네, 시원님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주진미 집행위원장 손도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진미의 상임 공동대표이신 이경희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고 이렇게 급하게 기자회견 잡았는데도 많이 와주신 언론 방송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참 불편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022년 작년이지요. 10월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2차 용역 입찰을 공고를 했습니다. 이 입찰에 2군데 연구소가 신청했고 경상남도는 이 2군데 중에서 1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성격이 일제 강제동원 역사의 문제이면서 여성인권 유린의 역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한 용역 연구라면 바로 이 2가지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1차 용역에 이어서 2차 용역까지 이 2번의 연구 용역이 바로 이 필수적인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 계시고 아직 여기 못 오신 분들도 많지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들은 그동안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결과는 2가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와 여성인권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용역 업체가 이 용역을 수행한다면 과연 당초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원했던 역사관 건립의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인가. 물론 이런 외부 자문위원으로 보충하겠다,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외부 자문위원으로 보충할 성격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혹입니다. 입찰 용역 제안서를 평가하는 심의 과정에 그 심의위원들이 자격 규정을 경상남도는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들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대로 과연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었는지 의혹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본 추진위원회가 심사위원회
위안부 전문성에 대한 밝혀달라고 메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는 정말 무성의하고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평생을 피눈물로 호소하고 소망했던 내용을 이 역사관 속에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그 소망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연구 용역이 정말로 저희들은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연구팀을 결정하고도 우리 본 추진위가 문제 제기하는 데 대해서 무성의하게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 추진위 위원들은 몇 달 동안 정말 마음 힘들고 괴로워했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여성인권 정의의 문제고 역사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이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 요구에 답하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이라는 역사적 책무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간단하게 창습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취지 설명을 해주신 일본군 위안부 한민을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회 이경희 대표님과 정박수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 윤수영 대표님 외 회원단체분들 함께하셨습니다. 경남 여성연대 권미영 창원여성회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김원정 수석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일본군 강제 성노예 피해자 진주 평화기림사업회 강문순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진보대학생회 경남지부 이설 대표님 외 활동가들은 함께하셨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선미 차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신중년 노동조합 최성훈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윤서영 대표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상남도입니다. 피해 생존자들은 이제 더 이상 생존해 계시지 않는 시기가 곧 올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경남 도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세워져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서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끌고 가 인간의 기본권, 행복권, 존엄성을 말살한 전대 미군의 전시 성폭력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전국 어느 곳보다도 많았던 경상남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동안 지역사회는 그들의 인권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자들이 쓰러져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참혹한 역사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한 역사를 기록하여서 기억을 이어갈 수 있는 경남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경상남도 행정이 도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함으로 역사관 건립을 약속했었습니다. 그 과정으로 진행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 1차를 진행했었고, 그 용역 연구에서 심화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2차 용역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도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남도민의 목소리가 지금 이곳에서도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행정은 이에 대해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투명하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결정되었으니 태클 걸지 말고 입 닫고 지켜보라고만 하는 설명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명예회복과 역사과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과 폭력,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경상남도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적극 지지하며 간절히 바라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바로 기록하고 후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하는 것은 그 과정 또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기록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입장들을 전달하는 것, 이것 또한 그 과정입니다. 경상남도 행정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이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설명하는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김은정 수석부본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김한정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상 문제라든지 일본의 불종 외교와 역사 왜곡이 심각한 때에 무엇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건립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경남도의 사업 진행이 심각하게 염려스러운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1차 용역에서 선정된 해당 연구소가 부실한 결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2차 연구 용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차 연구 용역 업체 선정과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이 문제없이 투명하다면 지금이라도 경상남도는 우리의 합리적인 의문에 공식적인 답변과 더 나아가서는 박완수 지사와의 면담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희생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여성 혐오 범죄라든지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여성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은 정말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건립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건물 한 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경남은 일본군 위안부 최대의 피해 지역인 만큼 역사관 건립이 상징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라도 바로잡아 제대로 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건립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입장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황재순의 검의정 대표님, 지구대학생회 경남지부 이설 대표님, 두 대표님께서 입장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입장문. 경상남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심화자료, 조사, 연구 영역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협의 창구와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라. 2020년 8월 14일 경남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식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도립으로 건립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에 우리는 비인도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 인해 수많은 경남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이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되었던 지역의 심대한 여성 인권 유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지방정부로서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자 도립 역사관 건립이라는 결단을 내려준 경상남도의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경상남도는 도립 역사관 건립을 위한 첫 사업으로 2021년 6월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자료 수집 및 역사관 건립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용역 결과물인 최종 보고서는 당시 최종 보고회에 참석한 민관협의체 위원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일부 수정을 거쳐서야 최종 보고서를 내게 되었다. 이 최종 보고서에서 조사 자료의 부족으로 추가 심화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2022년 11월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심화 자료 조사 발굴 수집 연구 용역 이하 심화 자료 조사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내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단법인 21세기 산업연구소를 선정하여 지난 1월 18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경상남도가 심화자료 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전문성의 문제이다. 이 연구 용역은 전문성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학술 연구 성격을 가진 용역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성과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축적된 연구 경험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해야 제대로 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위안부 관련 전문 연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21세기 산업연구소를 1차에 이어 2차 연구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말았다. 해당 업체는 1차 연구 용역 수행 당시에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최종 보고서 또한 조사 내용의 오류와 조사 방법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1차 연구 용역 결과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로 심화자료 조사에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위안부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심화자료 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내었던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상남도는 심화자료 조사 연구 용역 수행 업체로 위안부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21세기 연구소를 또다시 선정하고 만 것이다. 국내 위안부 관련 전문 연구자와 오랜 연구 실적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둘째,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2022년 10월 24일 경상남도는 심화자료 조사 연구 용역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을 구성하고자 예비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지자체, 기관, 단체 등에도 위원 추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22-17355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심화자료 조사 발굴 수집 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위원 모집 공고문에는 평가위원의 응모 자격이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입찰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시 위원 7명 중 2명 정도가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평가위원은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성 보유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응모 자격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담당 부서의 정량 평가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이다. 경남도의 심화자료 조사 연구 용역 제안 요청서 양식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 요소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담당 부서가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 항목에는 참여 인력, 경력 및 전문성이 가장 높은 배점으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담당 부서는 정량 평가에서 전문 연구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보다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21세기 산업연구소에 더 높은 점수를 주어 여기서 결정적으로 당락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 용역은 정부 부처나 다른 기관의 연구 용역에서도 외부 전문 연구자의 참여도를 가장 높은 배점 항목 중에 하나로 배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련 전문 연구자들이 소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 용역에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 연구자의 참여를 높은 배점 항목으로 배정해 놓은 것이다.
이럼에도 경남도는 전문 연구자가 전혀 없는 업체를 선정한 곳이다. 이는 2차로 심화자료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 목적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경상남도의 공식적인 답변과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공개 불가라는 통보뿐이었다. 우리는 경남도의 심화자료조사 연구 용역이 그 취지와 목적에 합당한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팀과 연구 제안서에 의해 수행되어 충실한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연구 용역 수행업체 선정 과정과 결과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1차 용역 사업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간 것 같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19년 경남 지역 98개 단체가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꾸려 더 늦기 전에 경남의 피해 생존자가 살아있을 때 경남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세우고자 온 힘을 다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 등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경상남도가 역사관 건립을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건립 주체가 되었고, 이후 경상남도와 역사관 건립 추진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존엄 회복과 역사정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자 민간 협의체를 구성, 협의해왔다. 이 두 연구 용역이 추진되기까지 경남도의 의지와 노력이 컸음에도 우리는 알고 있고 감사를 표해왔다. 그럼에도 심화자료조사 연구 용역의 수행업체 선정 과정과 결과는 그동안의 협의와 제언들을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과 강경 일변도의 태도로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에 우리는 다시 공개적으로 요구하고자 한다. 경상남도는 역사관 건립 추진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경상남도의 성실한 답변과 이행을 기대하며 세계 보편적 여성인권 의제로 자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 실현을 위해 도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경상남도 또한 역사관 건립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책무 이행을 도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단 한 분 계신 이 절박한 상황을 무겁게 안아 심화자료 조사 연구 용역의 결과가 제대로 나와 도립 역사관을 건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2023년 4월 5일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 지역의 수박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정말 갈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짓기를 지금도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공정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이렇게 졸속적인 방법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늦게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그 위안부 피해자의 정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 과정도 정의롭고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민단체 관련 추진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연구를 마쳤고 1차 연구 영역에서 저희 역사관 건립 경제성 타당성이 낮은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연구 영역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저희 자료 조사 수집 그리고 위안부 행원의 구술 채록 내용을 되겠습니다. 2차 용역 부분에서는 위안부 역사관 건립 부분의 용역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의 추가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뭐 없다고요?
이게 이항구 역사는 건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1차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판정받았기 때문에 2차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이항구 피해자 관련 자료 조사라든지 수집 발굴, 구술 체록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건립 방침을 체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1차 연구 용역 내용에 경제성이 낮은 부분이고 2차 연구 용역 부분을 물으셨기 때문에 2차 연구 용역에는 이항구 건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내용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전임 지사가 약속했던 경남 도립 시설을 세우겠다는 그 방침이 그대로 경남도가 유지하고 있는지 여쭤봤던 건데. 근데 저희들이 그걸 이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는 간에 연구 용역을 해서 그 다양성 여부를 연구 용역을 해서 그걸 또 건립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제? 그래서 1차적으로 연구 용역을 했을 때 건립의 타당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저희들이 역사관 건립, 이항구 역사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건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님 죄송한데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 관련액이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라고 나온 얘기는 예. 건립했을 때 관람객이 적게 들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타당성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게 저희들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관람객도 이런 내용이고 또 이게 건립했을 때에 저희들이 인문사회학적 효과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낮다는 의미지 관람객도 상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경제성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얘기하는 창원 역사관도 경제적 타당성을 어떻게 분석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 도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도 해야 된다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지금 이 국장님의 설명은 전혀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BC가 낮으면도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안 된다 했던 것도. 근데 BC가 낮은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BC가 낮은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효과라든지 기대 효과라든지 그런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C가 낮은데 추진해야 된다, BC가 높은데 추진한다 그런 어떤 연관성은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적 타당성입니까? 역사성이라든지 부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성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종합적인 평가에서 밀리는 부분입니까? 1차 연구 용역 내용이 역사관 건립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1차 연구 용역, 선행 연구 용역, 지금은 2차 후 심화 연구 용역인데 그때에 저희들이 자료에 연구 용역 결과가 경제성도 기타 모든 부분에서 낮다는 의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경제적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전국에 광주나 대구나 위안부 역사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는 다 그 경제적 타당성 부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건립을 추진을 한 겁니까?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다 하세요. 담당 국장님이신 대구나 광주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곳 같은 경우에 다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서 건립을 추진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은 돼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일본군 그 위안부 역사 기념관을 추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번 8기에서. 경남도의 다시 한번 그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을 예. 인천 8기에서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하지 않는 겁니까? 좀 애매하네요. 위안부 역사관 건립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초대가 1차 연구 용역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말씀이 내가 경제적 아까 안 하시는 종합적인 거예요? 부분이 되겠어. 전달을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면 2차 용역이 1차에서 그 가산성이 낮게 나온 이유가 그 기록물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낮게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용역을 통해서 기록물을 보완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재추진을 위한 그 용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그냥 2차 용역이라는 그냥 자료조사 발굴만 하는 그런 용역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요. 2차는 자료조사 수집 발굴 그다음 구조체로 그렇습니다. 예. 재추진을 위한 어떤 그런 용역으로 볼 수는 없는 거네요. 1차에서 저희들 용역을 별로 끝났어요. 예. 네, 잠시만요. 전임 지사가 약속은 무산된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회장님 잠깐만요.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히 듣고 합시다. 그다음 뭐 20분에 브리핑 있는데 조금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전임 지사 약속을 지금은 이제 무산시켰다는 것입니까? 계속 지켰다는 것입니까? 저 위안부 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 1차에서 나와서 거기 근거를 해서 위안부 역사관 건립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건립 추진위 직전에 기자회견 할 적에는 이제 지사님 후보 시절에 공약사항으로 위안부 건립 역사관을 검토를 하는 추진을 갖다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갖다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갖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 그 팩트 체크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건 맞는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연구 용역 제목 그대로 그렇습니다. 역사관 건립 추진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또 사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정확히 보고가 됐고 지시사항으로 폐기 여부를 결정을 갖다 받으셨냐고요. 결제 받으셨냐고요? 역사관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추진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 결정을 지시를 갖다 받은 사항입니까? 그거만 확인해 주세요. 그럼 근데 공약에서는 추진하겠다 했다면서요. 아니 추진을 공약 저희들 그렇습니다만 공약에서 추진 여부를 추진한다 해도 저희들이 모든 게 또 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라든지 해서 연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차에서 연구 용역이 건립하는데 좀 저희들이 낮은 부분이 와서 건립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사님께 보고가 들어갔고 지사님 결심이 같은 다른 사항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일을 하면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연구 용역 결과가 지금 저희 아까 모든 면에서 낮게 나와서 추진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쨌든 받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경제적 유상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용역 보고서에서 검토했다고 하시니 그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시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지금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공개하시면 깔끔하게 공개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현재로 그 보고서는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서 왜 대비해요? 개인정보 사항이 굉장히 개인정보 사항만 지워서 그러면 뭐 공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건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지금 2차 용역 진행 자체가 결국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역사관에 채울 내용물을 찾고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역사가 건립하지 않는다면 2차 용역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생존자분이 한 분 계시고 생존자가 없는 시대를 대비해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뭘 할 겁니까? 어디 차에서 제안 올리는 거예요? 조사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용역으로서. 저희들이 기록물이라는 게 꼭 역사 관련해서 또 다른 우리 경남도 기록관도 있고 모든 부분에서 잘 활용하고 또 기록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 연구도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기록물이라는 게 저희들 역사 관련해서 또 전시하고 또 뭐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우리 자료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또 다시도에 필요하면 자료도 제공하고 여러모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이해하고 관련 부분이 저희들이 다양하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집을 해서 꼭 역사관 자료 전시라든지 또 이런 공부를 이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연구 용역 중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구술체록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체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록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또 방금 국장 말씀대로 뭐 다른 지역에 필요하면 주고 끝이 될 겁니까? 부장님. 이게 역사관 없이 그걸 어떻게 관리 보존한다는 뜻입니까? 네, 부장님. 우리 도에 기록관도 있습니다. 네, 부장님. 그러면은 부장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1차 보고서가 문제가 많다라는 오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경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1차 보고서 내용이란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도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부장님 아니, 겠습니다. 백브리핑을 하시죠. 지금 10분이 지나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그것 때문에. 한이가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연구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연구 용역 내용을 결과를 믿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연구 용역을 1차로 해서 그런 결과가 없으면은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그 보고서 공개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 개인 정보를 가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양부 관련 내용들이 상당히 개인 정보가 많습니다. 또 첨예하고 한 줄 내용이 1억이라든지 한 줄 내용들이 상당히 그분들인데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그하고 결론 부분이라도 공개하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후 말씀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면은 이 1차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게 22년 4월쯤으로 보이는데 지사님께서 이 추진단체에다가 건립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거는 그 이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사님은 이미 타당성 조사가 비용 편익이 낮다는 걸 아시고서도 건립을 하겠다라는 거에 하신 거 아닌가요? 선후관계가 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건립 의지를 발표하신 거는 20년 4월이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전임 지사님. 네. 지금 지사님. 지금 지사님. 지금 지사님 그 이후에 이야기했죠. 지금 지사님이 건립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시점이 22년 5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 편익 조사 결과 타당성 조사가 나온 건 5월이거든요. 물론 전임 김경수 지사 때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성관계가 다른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추후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브리핑 때문에 안 되면 여성국장님 가시갖고 백브리핑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죠. 나중에. 예, 그렇게 하고 다음 브리핑 지금 12분 지나니까 지금